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일시퇴직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기 말에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직원들 이제 우리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확정급여 채무, 그 확정급여 채무라고 하는 거를 세법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같은 이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일기 말에 그럼 얼마만큼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할 거냐?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금. 자, 일시퇴직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기 말에 있었던 임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직원들이 일기 말에 전부 다 퇴직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 등에 의해 가지고 얼마만큼 퇴직금을 줘야 될지를 계산해 본 금액, 그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의 기말 잔액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퇴직한다면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지 추정 계산한 금액, 그걸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기 말에 모든 임직원들이 전부 다 퇴직한다면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 다 계산해 보니까 다 추정된 금액이죠. 원래 퇴직은 안 하는 건데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퇴직금 줘야 될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10만 원 나온 거죠. 그럼 일기 말에 이제 이때 장부상 회계 처리 요 금액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퇴직급여가 되는 거고요. 첫 해니까 여기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확정급여 채무를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기말 잔액이 되면 되는 거니까 장부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금 줄여서 퇴충 10만 원 이렇게 분계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기인데 이기 중에 실제로 누가 퇴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중에 한 명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으로 15,000원을 지급한 거예요. 누가 퇴사를 해서 퇴직금 지급을 15,000원을 한 겁니다. 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15,000원 나가면서 그만큼 퇴직급여 충당금의 감소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기 말이 된 거예요. 이기 말이 되면 또 이기 말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전부 다 퇴직한다면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지 또 추정 계산을 해보겠죠? 그 계산된 그 금액이 얼마냐? 이때 또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걸 매 기마다 그때 12월 31일 현재 있었던 임직원들 중에서 임직원들이 전부 다 퇴직한다고 가져가면은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추계액 계산해 봤더니 그게 25만 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만 원이 뭐가 되게 하면 된다고요? 퇴충의 기말 잔액이 되면 된다고요. 그게 되게 껴넣는 금액으로 들어가면 되죠. 자, 퇴충이 얼마 있는데요, 지금? 10만 원에서 15,000원 빠졌으니까 지금 8만 5천 원 있는데 25만 원만큼을 더 25만 원만큼이 돼야 되는 거니까 8만 5천 원에서 25만 원 되려면 얼마만큼 더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16만 5천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퇴직 급여로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회계 처리는 다 이해되죠, 지금? 여기까지. 자, 이거는 장부상 회계 처리였고요. 그러면 이제 세법상 회계 처리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차피 세무종이라고 하는 거는 장부상의 회계 처리와 특상의 회계 처리를 비교해가지고 세무종 하는 거니까. 자,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세법상의 논리대로 한다면 이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일기 말에 실제로 퇴직한 게 아니죠. 실제로 퇴직한 게 아니니까 사실은 예상되는 금액, 추정되는 금액을 지금 비용으로 잡으면서 부채로 잡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세법에서는 원칙대로 한다면 실제로 순자산이 감소한 게 아니니까 원래 송금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다.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돼야 되는 건데 얘는 특별히 인정해 주겠어. 워낙에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금액이 적겠어요? 크겠어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의 중요성 등이 좀 있다 보니까 좋아, 이거는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세법에서 특별히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다만 얘도 감가상각비처럼 한도까지만. 얘도 그 요건이 한도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결산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요건을 추적하면서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송금으로 인정해 줬잖아요. 근데 그 요건이 어떤 것들은 사유였었고 어떤 것들은 한도였었고, 그죠? 얘는 한도야, 한도. 근데 그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한도가 기말 금액으로, 얘도 잔액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금 추계액의 회계액은 이 퇴직금 추계액의 100%가 퇴직급여 충당금의 기말 잔액이 되도록 비용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회계액은.
일시퇴직 기준으로 회계학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얼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지 추정 계산된 금액의 100%가 뭐가 되게? 퇴직급여 충당금의 기말잔액이 되게 퇴직급여를 설정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법은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한도가 이때 전부 다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걸로 추정 계산된 금액인 퇴직금 추계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20%라고 지금 가정할 거예요. 가정. 매년 바뀌었거든요. 근데 가정하는 거예요. 세법은 한도가 퇴직금 추계액의 몇 퍼센트? 이거 가정.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아닌데 가정하는 거예요. 퇴직금 추계액의 20%만큼이 퇴직급여 충당금의 기말잔액이 되도록 퇴직급여를 설정하는 게 세법상의 한도예요. 회계학은 퇴직금 추계액의 100%가 퇴직급여 충당금의 기말잔액이 되도록 설정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되도록 남아있는 금액 껴넣기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100%가 퇴충의 기말잔액이 되도록 하는 게 회계학이라면 세법은 일정 퍼센테이지가 퇴직금 추계액의 일정 퍼센테이지가 퇴충의 기말잔액이 되도록 설정하는 게 세법의 한도예요. 한도가 이거의 20%. 그러면 이거의 20%니까 퇴충이 세법은 얼마만 설정되는 거예요? 2만 원만. 이거 실제는 이거 아닌데 이거 가정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바뀌어요. 이제 얘기하면서 일단 가정하고 가요.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퇴직급여가 얼마만 인정되는 거예요? 2만 원만. 장부에는 10만 원 됐지만 세법은 요거의 20%가 퇴충의 기말잔액이 되도록 설정하는 게 한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정이 뜨겠죠? 장부에는 10만 원인데 세법은 원래는 원칙대로 한다면 인정이 안 돼야 되는데 요 한도만큼은 장부에 비용 계상하면 인정해 줄게.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세무조정이 뜨겠네?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차이 얼마? 8만 원. 소득처분은 유보 이렇게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중에 돼가지고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을 했네? 그럼 현금이 얼마 나가는 거 사실이고요. 15,000원 나가는 거 사실이고요. 현금. 그죠? 그 다음에 퇴충에 지금 세법도 퇴충 잔액이 얼마나 있으니까 2만 원 있으니까 퇴직금이 지급되면 당연히 퇴충의 감소부터 먼저 하고 이거보다 더 많이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퇴직급여로 하면 되는 거죠. 퇴충의 감소를 먼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모자라면 퇴직급여로 가고 이거는 회계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확정금의 채무의 감소를 먼저 하고 그거보다도 더 지급이 되면 걔는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똑같아요. 퇴충이 근데 세법도 충분하죠? 얼마나 있으니까 2만 원 있는데 15,000원 지급됐으니까 세법도 퇴충의 감소로 처리를 해서 이때는 세무조정이 안 뜨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됐어요. 여기 금액 이제 맞춰주셔야 돼요. 자, 세법은 지금 가정했죠. 퇴직금 추계액의 20%가 퇴직급여 충당금의 기말잔액이 되도록 설정하면 된다고요. 그럼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의 기말잔액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5만 원이 되면 되는 거죠? 5만 원? 근데 지금 얼마 지금 되어 있죠? 2만 원에서 15,000원 뺐으니까 5,000원 남아있거든요. 근데 5만 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얼마를 더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요거의 일정 퍼센테이지가 세법상 퇴충의 기말잔액이 되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한도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잔액으로 가는 거예요. 잔액으로. 이거의 일정 퍼센테이지가 퇴충의 기말 잔액이 되도록 설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5만 원이 기말 잔액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전에 5천 원 있었으니까 4만 5천 원만 더 추가로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세무조정이 발생하죠. 금액이 다르잖아요. 장부는 25만 원이 되도록 끼워넣었으니까 16만 5천 원이 설정이 됐는데 세법은 5만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5천 원이 있었잖아요. 4만 5천 원만 더 추가로 설정하면 되는 거고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하네요. 그러니까 또 세무조정이 뜨는 거죠. 어떻게 돼요?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차이 얼마? 12만 원. 네, 유보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분계는 이해되는 거 맞죠? 자, 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티계정 분석법의 논리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걸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앞으로는 티계정 분석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 거냐? 티계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장부상의 회계 처리와 세법상의 회계 처리를 비교해서 세무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2기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2기에.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건 각 과세 기간마다 사업연도마다 세무조정을 하는 거니까 2기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어차피 회계처리를 비교해서 세무조정하는 건데 회계처리라고 하는 것들은 다 모여가지고 모여서 계정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가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문제가 장부상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이게 T계정 형태로 문제가 떠요. 장부상의 T계정. 이게 결국엔 다 뭐가 모여진 거죠? 이기 중에 회계처리한 내역들이 다 여기에 다 모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 계정이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은 부채 계정이니까 기초금액이 여기 뜨는 거죠? 설마? 그렇죠? 부채니까 기초가 여기 뜨는 거죠? 자, 그러면 장부상 기초금액 얼마? 장부상 2기 지금 우리 2기 거 하는 거예요. 2기 거. 2기의 퇴충의 기초금액은 얼마? 1기에서 얼마 넘어왔어요 지금? 아니, 어딜 보세요. 지금 1기에 지금 얼마 있어요? 얘가 지금 2기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정으로 보면 저 분계가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퇴충이 감소가 된 거는 퇴직금을 지급한 거죠? 퇴직금을 지급한 것만큼 퇴충이 감소가 되는 거니까 2기 중에 퇴직금 지급한 금액이 얼마? 15,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기말 금액이 뜨고 이쪽이 설정되는 금액이 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일시퇴직 기준으로 얘 논리로 간다면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껴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같을 거니까. 그렇죠? 둘 중에 뭐를 먼저 안다는 거예요? 지금 개념이. 그렇죠. 퇴직금 추계 2기 말 퇴직금 추계액이 뭐가 되게? 퇴충의 기말 잔액이 되면 된다. 그럼 퇴충의 기말 잔액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도록 설정 금액을 집어넣으니까 설정 금액이 얼마가 됐던 거죠? 그렇죠. 오랜만에 해보죠? 분계를 계정으로 옮기는 거를 오랜만에. 우리가 계정으로 돼 있는 건 분계도 할 수 있고 분계한 거는 계정으로 옮길 수 있고 뭐 회계 올릴 때 이거 다 연습하는 거잖아. 그때 한번 해보고 안 해가지고 좀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시험 문제는 얘가 나와 얘가. 이렇게. 그럼 이 중에 이거하고 이거는 전개에서 넘어온 잔액 개념이고 이건 차기로 넘어가는 잔액 개념이죠. 회계 처리는 이 중에서 뭐가 회계 처리 뜨는 거예요? 그렇죠. 얘하고 얘가 회계 처리 뜨는 거고 이건 전개에서 넘어온 금액, 단기 중 회계 처리하는 금액, 다음 기로 넘어가는 금액. 그렇죠? 회계 처리는 이 중에 뭐하고 뭐가 감소와 설정이 회계 처리 뜨는 금액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얘를 분계로 생각하셔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나중에 막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산식을 막 암기해야 되는 거라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어차피 장부상의 분계랑 세법상의 분계를 비교해서 세무조정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세법상의 분계들도 있다는 얘기고 세법상의 분계가 있다면 원래 세법상의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세법상의 분계가 있다면 세법상의 T계정도 있다라고 가정하면 되잖아. 실제로는 세법상의 T계정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세법상 퇴충에 T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럼 부채니까 똑같이 모양은 똑같아요. 여기가 기초, 이쪽에 감소, 이쪽에 기말, 이쪽에 설정. 자, 기본적인 논리는 어떤 거냐면 얘는 주어지고 문제에서 우리가 하는 건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 알려드릴 거야. 이 논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어렵지 않아요. 산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이걸 어떻게 만드내서 얘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기초에 얼마, 감소에 얼마, 기말에 얼마, 설정에 얘를 이제 알아낸 다음에 다 알아냈어요. 알아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 분계는 뭐하고 뭐만 분계가 뜨는 거야. 이거하고 이것만 분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분계를 비교해가지고 세무조정을 하는 거니까 장부상의 T계정이 나와 있으니 옆에다가 우리도 똑같이 뭐를 만들어서 세법상의 T계정을 완성을 시켜가지고 어떤 금액이 이제 들어가겠죠? 어떻게 여기 금액 들어가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한 다음에 그러면 감소라는 회계 처리는 감소라는 회계 처리랑 비교해서 세무조정 하시면 되고 얘하고 얘는 비교하고 설정은 설정끼리 비교해서 세무조정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세무조정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어떤 금액이 들어왔어. 근데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온 거야. 만약에 이제 이거 이제 이 금액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알려드릴 건데 했더니 이게 12,000원이 들어온 거야. 여기가. 그러면은 차이가 있죠, 지금? 그럼 세무조정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잖아. 왼쪽에 있는 거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자산,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건 다 부채. 그럼 왼쪽에 있는 거니까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산. 세법상의 자산이 3,000원만큼 더 작은 거야. 이해되세요? 세법상의 자산이 작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소금산입 뭐에 대한 차이? 퇴충에 대한 차이 3,000원. 말 그대로 정말 퇴충의 차이잖아. 퇴충 차이니까 퇴충 자산 부채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또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다 알려드릴 건데 여기 금액이 구해졌어요. 여기 금액 줬는데 얼마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이래.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뭐라고 생각하고? 부채. 세법상의 부채가 더 작네요. 세법상 부채가 더 작으니까 이 차이 나는 금액만큼 뭐 하면 돼요? 송금, 불산이 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액 차이 얼마? 그렇죠. 13억 5천 원, 유보.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기본적으로는 장부상의 퇴충의 문제도 주어져요. 그러면은 분개를 하지 마세요. 분개를 안 할 거예요. 이제 분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 건데 나중에는 이제 분개를 하지 않고 옆에다 뭘 만드는 거예요? 세법상의 퇴충의 T계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세법상 T계정에 요 금액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걸 알게 되면 뭐끼리 비교한다고요? 감소끼리 비교, 설적끼리 비교해가지고 감소는 왼쪽에 있는 거니까 뭐라고 생각하시고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세법상 이 금액이 더 작으면 소금산입, 이게 더 크면 입금산입.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보하시면 되고 유보 마이너스 유보. 설정은 결산정상이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클 수는 없어요. 무조건 작아요. 아무튼 그래서 얘하고 차이는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부채라고 생각하시고 세법상 부채가 더 작으면 소금 불산이 그렇죠. 유보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죠.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논리로 이제 T계정을 만들어서 감소끼리 비교, 설정끼리 비교해가지고 세무조정 한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논리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세법상, 자, 여기 다시 지웁니다. 세법상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을 어떻게 할 건지만 알면 되겠네. 걔만 알면 세무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자, 기초금액. 자, 세법상 기초금액. 세법상 기초금액은 얼마예요? 자, 그 2만 원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알았어요? 여기 2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세법상의 분계는 그때 해보고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연도로 넘어올 때 지워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2기 말에 이제 2기 거에 대한 세무조정을 2기 다 지난 다음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1기 말에 세법상의 퇴충 이거 회계 처리한 거를 2기 말 돼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쭉 적어 놓으니까 2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자, 그럼 근데 뭐가 넘어온 거 확실하죠? 장부상의 기초금액 넘어온 건 확실하죠? 그리고 2기 중에 기초 울표를 봤더니 그렇죠. 8만 원만큼의 퇴충에 대한 유보잔액이 을표로 넘어온 게 있지. 이건 을표 보면 알죠? 얘는 장부로 넘어왔고 10만 원, 얘는 을표로 넘어왔죠. 그럼 결국에는 얘하고의 차이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걸 가지고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즉 장부에서 넘어온 금액이 10만 원이라는 거 아는데 입만 아는데 기초에 자본가 적립금 조정에 있어서 기초의 을표를 봤더니 기초 을표를 봤더니 퇴충에 대한 유보잔액이 전개해서 넘어온 게 얼마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이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퇴충이 유보잔액이 있다는 얘기는 자산은 세법상의 자산이 더 크면 유보고 세법상의 부채는 더 작아야 유보인 거니까 퇴충은 부채잖아요. 8만 원 유보가 있다는 얘기는 장부보다 세법상의 퇴충이 8만 원만큼 더 작다니. 그러니까 여기서 뺀 금액이 퇴충의 기초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자, 퇴충의 기초 금액 어떻게 넣는지 아시겠죠? 북상의 퇴충 금액 바로 보이죠? 거기서 뭘 빼면 돼요? 기초 을표에 퇴충에 대한 유보잔액 넘어온 거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빼게 되면 세법상 퇴충의 기초 금액이 된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중에 감소된 금액은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인 거예요. 그게 얼마라고요, 지금? 15,000원. 일부러 이건 차이가 없게 했어요, 지금 일부러 여기는. 그러면 15,000원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우리 알고 있죠? 퇴직금 지급할 때 퇴충이 충분하면 퇴충의 감소를 먼저 하고 퇴충이 부족하면 퇴직 급여를 하는 건데 세법상의 기초의 퇴충이 얼마 있다는 거 바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2만 원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의 퇴직금이 지급됐다고요? 15,000원이 지급됐으니까 세법도 퇴충의 감소를 얼마를 할 수 있습니까? 15,000원 하면 되네. 이거 보고 바로 하시면 돼요. 여기는 차이가 없겠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 기본적인 틀을 공부한 다음에 이 퇴충의 감소 차이 원인이 세 군데에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일단 차이가 없는 걸로 해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전반적인 식을 이제 전반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 됐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알죠? 하나만 집어넣으면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끼워 넣으면 되죠. 근데 둘 중에 당연히 뭘 아는 거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세법의 한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퇴직금 추계액은 이미 정해져 있죠. 2기 말에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라고요? 자료를 보면 지금 2기 중에 퇴직금 지급액은 이거 15,000원 있다. 그죠? 그 다음에 2기 말에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냐? 다 주어진다니까요, 자료에서. 얼마 있다고요, 지금? 25만 원이 있다. 세법은 이거의 몇 퍼센트라고 지금 우리 가정하고 있죠, 지금? 20%가 퇴충의 기말 잔액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끼워 넣으면 되죠. 얼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 여기만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는 그냥 얘는 끼워 넣으면 된다고요. 여기 끼워 넣기야, 끼워 넣기. 얘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 어렵지 않죠. 다시 볼게요. 얘만 하면 얘는 뭐 하면 되니까? 끼워 넣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세법상 퇴충의 기초금액은 어떻게 알면 된다고요? 북상의 퇴충의 기초금액에서부터 출발해서 기초을표상 퇴충의 유보잔액만큼 세법상의 금액이 더 작다는 얘기니까 걔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퇴충의 세법상의 퇴충 감소는 장부상 퇴충 감소 금액만큼 퇴직금이 지급된 거죠? 그 금액을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차이가 없게 했어요. 세법상 퇴충 범위 내에서 지급된 거니까 세법도 퇴충에 감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지금. 얘가 다 알아냈어요.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공부했잖아요. 퇴임 추계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만큼을 세법상의 기말 퇴충액 잔액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20%로 가정했잖아요. 여기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끼워넣기로 들어가면 되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끼워넣기로 집어넣고요. 세법상 퇴충의 T 계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 다 드리는 어렵지 않죠,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게 여기 설정 금액 있잖아요. 이 설정 금액 끼워넣고 들어온 요 금액이 한도가 있어요. 이 금액이 한도가 있어서 이 한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단기말 현재 지금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 단기말 현재 모든 임직원, 걔를 지금 전부 다 퇴직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퇴직 안 했죠. 그죠? 퇴직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의 충당을 우리가 설정하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퇴직금 줘야 될 금액을 설정하는 거니까 단기말 현재 지금 근무 중인 임직원들, 그 임직원들의 1년 동안의 총급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가 지금 1년 동안의 총급액, 그 총급액에 5%를 넘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문제 또 나오겠어요? 단기말 현재 근속 중인 임직원들의 1년간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그 임직원들의 지급한 회사가 지급한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가 또 자료가 나오겠죠. 이런 자료들이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총 금액을 얼마를 지급했느냐? 총 금액은 예를 들면은 150만 원이었대요. 그럼 5%가 얼마 되는 거예요? 7만 5천 원? 그러면은 얘가 더 크면 얘를 지워버리면 되고, 만약에 총 금액이 8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이거 하면 얼마 되죠? 4만 원?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작아지네? 작아지면은 얘로 설정 금액을 이걸로 4만 원으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시면 양쪽이 같아져야 되잖아. 자, 만약에 이거라면은 얘를 그냥 지워버리면 되고요. 이제 얘가 더 크니까 그냥 이걸로 하시면 4만 5천 원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총 금액이 만약에 얼마였다면 80만 원이었다면, 그러면 여기 총 금액이 5% 금액이 얼마 되는 거죠? 이게 되잖아. 그러면 설정 금액은 얘가 아니라 얼마로 바뀌는 거라고요? 이렇게 4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도에 걸려버려가지고. 그 여기가 한도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총 금액의 5%. 자, 그러면 이게 바뀌면 양쪽이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대차가 왼쪽 오른쪽이 안 맞잖아. 자, 그러면 뭘 바꿔야 돼? 기초 금액은 바꿀 수 있어 없어? 전개 넘은 금액을 어떻게 바꿔? 지급한 건 사실인데 어떻게 바꿔? 뭘 바꾸겠어요? 그렇죠. 기말을 바꾸는 겁니다. 기말금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요 끼워넣는 금액을 한도랑 비교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도 내의 금액이면 그냥 한도를 지워버리면 되고, 한도가 더 작아버리면 끼워넣기 금액을, 설정 금액을 한도 금액으로 바꾸면서, 한도로 바꾸면 이쪽에 뭐를 바꾸면 된다고요? 기말 금액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아시겠어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잘 볼게요. 자, 세무적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우고 총 금액은 1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여기가 5만 원이어서 얘가 4만 5천 원 끼어 들어갔는데 총 금액의 5%가 얘보다 크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고, 이렇게 여기 됐어요. 다 끝났어요. T 계정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왼쪽 비교, 오른쪽 비교. 감소는 감소끼리, 설정은 설정끼리. 감소는 차이가 없으니까 세무정이 없고요. 설정에서 세무정 하면 되죠. 오른쪽이니까 부채. 세부상의 부채가 더 작으니까 송금 불산이.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차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얼마입니까? 12만 원. 소득처분은 유보, 퇴충에 대한 차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2기의 세무조항이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2기에 지금 분개해가지고 한 거. 뭐가 떴어요? 이렇게 12만 원, 12만 원 이렇게 세무조항이 뜬단 말이에요, 2기 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 T계정은 산식을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서 엄청나게 유리한 점도 있고요. 한 가지 더 검증 기능이 있어요. 검증 기능이. 자, 어떤 검증 기능이 있느냐? 자, 기초에 지금 유보 잔액이 얼마 있었죠? 퇴충에 대한 유보 잔액이 8만 원. 그리고 이 중에 또 얼마만큼의 또 유보가 뜬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물음이 뭐냐면 제2기 말에 퇴직급여 충당금의 유보 잔액이 얼마냐? 물어본 거야. 기초에 얼마 있었는데요? 기초에 얼마 있었어요? 8만 원. 근데 단기 중에 얼마의 또 세무조항이 발생했어요? 12만 원에 유보가 또 떴으면 유보의 잔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20만 원이지. 그죠? 그 20만 원. 자, 어떤 검증 기능이 있냐면, 자, 보세요. 어느 시점의 유보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의 유보잔액, 퇴충에 대한 유보잔액은 어느 그 시점의 유보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장부상의 자산부채와 세법상의 자산부채의 차이가 나는 금액을 우리가 그 시점에 차이가 나는 금액이 곧 유보잔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2기 말 시점에 퇴충에 대한 유보잔액은 2기 말 시점에 장부상의 퇴충의 금액과 세법상 퇴충 금액의 차이 나는 금액이 유보잔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2기 말에 장부상의 기말잔액이 25만 원인데 세법상의 기말잔액은 5만 원이니까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그러면 2기 말 시점에 장부상의 퇴충과 세법상 퇴충의 차이가 얼마다? 20만 원이네. 그럼 이 금액이 뭐랑 일치하면 되는 거죠? 이 금액이 2기 말 시점의 퇴충의 유보잔액과 일치하면 되거든요. 제대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대로 됐다. 문제 잘 풀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실제로 문제에서는 퇴충에 대해서 세무조항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퇴직급여 충당금의 2기 말 시점에 유보잔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T계정을 완성한 다음에 세무조항 할 필요 없이 유보잔액을 물어봤으면 뭐하고 뭐의 차이가 유보잔액이라고요? 그렇죠. 기말금액의 차이가 유보잔액인 거야. 그래서 기말금액 차이를 바로 유보잔액으로 해가지고 1, 2, 3, 4, 5번에 보이면 바로 탁 치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문제를 다 풀어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틀 좀 이해되세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또 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우리가 계속 가정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가정을 하나 했잖아요. 여기다 가정을. 세법상의 퇴충의 기말금액은 퇴직금 추계액의 20%로 한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의미가 왜 가정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기말금액은 사실 퇴직금 추계액의 0%로 하게 돼 있어요. 2016년도부터. 뭐야? 빵이면 없는 거, 빵으로 하게 돼 있어요. 0%로. 근데 제가 왜 가정을 했느냐?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해 볼게요. 2016년도부터는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퇴직금 추계액이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0%로 하게 돼 있는데, 퇴직금 전환금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정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하나 더 해드릴 거고, 산식을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산식을 만들고 T계정이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안 할 거니까, 그다음부터 무조건 T계정으로 먼저 풀 거니까 이제. 자, 여기 요 얘기를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사회적립제도. 원래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 임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지를 회사 장부에다 쌓아두는 거거든요. 실제로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냥 장부상으로만 쌓아두는 거야. 장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장부상으로는 물론 쌓여져 있어. 근데 누가 퇴직을 딱 해가지고 줄 때 보니까 현금이 없는 거야. 장부상으로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쌓여 있는데 실제로 퇴직할 때 퇴직금 줄 돈이 없네. 그리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한 30년 전부터 이게 회사가 갑자기 망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가 그냥 장부상으로만 쌓아두지 말고 네가 퇴직금 줘야 될 금액의 일정 금액을 회사 외부에 적립해라 라고 하는 사회적립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립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1세대가 뭐냐면 퇴직금 전환금 제도예요. 그럴 때가 2세대가 뭐냐면 퇴직보험제도로 바뀌었다가 이게
이게 2000년도에 바뀌었어요. 게다가 2015년도부터 퇴직연금 제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퇴직연금이 사회적립제도 중에 하나인 거죠. 퇴직연금이. 그럼 이게 어디에다 맡기라는 거냐? 실제로 퇴직금 지급해야 될 금액, 추정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에 퇴직금 전환금의 옛날에 60%만큼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맡기라고 한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지금 이론적 배경을 좀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빨라지지만 지금 이제 이론적 배경을 좀 들으셔야 돼요. 어디에다 맡긴 거라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맡겼다가 나중에 언제 돈을 인출하느냐? 나중에 이제 실제로 여기다 이 사람한테 줘야 될 퇴직금 추계액, 매년 퇴직금 추계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기 말에 이 사람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이 10만 원이야? 그럼 그게 60%를 여기다 맡기는 거야. 여기다가 60만 원, 6만 원 들어가 있죠. 10만 원 원래 이때 1기의 퇴직금 추계액이 10만 원이면 옛날에 60%를 여기다 맡기라고 했거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퇴직금 전환금으로. 이게 10만 원이면 이게 얼마만큼이 저기 들어가 있어요? 자, 2기의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25만 원이 된 거야. 자, 그럼 얼마가 맡겨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60%니까. 25만 원을 60% 하면 15만 원이 맡겨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작년에 얼마 넣어놨는데요. 15만 원이 맡겨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2기 중에 추가로 얼마를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9만 원.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퇴직금 추계액의 일정 퍼센테이지가 외부에 맡겨져 있도록 그 금액만큼을 계속 또 추가로 납입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다 적립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랬다가 이제 이 사람이 2기 말에 이제 9만 원 차이 나는 얼마를 더 지금 불입을 한 거죠? 9만 원 더 불입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죠? 15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원래 얘가 받아야 될 퇴직금 얼마고요? 2기 말에 퇴직한다면 25만 원. 근데 얘가 바로 3기 1월 1일 날 이렇게 했더니 바로 다음 날 저 퇴사할래요. 퇴사한 거야. 자, 그럼 퇴직금 얼마를 줘야 돼요, 지금? 25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가 저기 맡겨져 있어? 15만 원이 퇴직금 전환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맡겨져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다시 인출하고 그리고 내가 또 얼마 보태고 10만 원 보태가지고 25만 원을 퇴직금을 주는 거야. 자,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계속 이 금액 60%만큼 여기 계속 맡겨져 있으니까 퇴사했을 때 최소한 얼마는 가는 거예요, 얘한테? 무조건 60%는 가는 거야, 15만 원은. 회사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현금이 하나도 없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회사 외부에다가 돈을 좀 적립해라 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99년도에 폐지. 2000년도부터는 무슨 제도로 바뀐 거예요, 이제? 퇴직보험제도로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2000년도부터는 99년도까지는 여기다 맡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2000년도부터는 보험회사에다 맡기라는 거죠. 퇴직보험이니까 말 그대로 어디에다 맡기라고요? 보험회사에다가 적립하래요. 여기서 적립하던 거를 여기다 적립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갔어요.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고 이쪽부터 올라가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내가 90년도부터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30년째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 99년도까지는 내가 받아야 될 퇴직금의 60%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인출하려면 내가 뭘 해야지만 되는 거죠? 내가 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회사 다니는 거야.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내가 받아야 될 전체 퇴직금 추계액의 70%만큼을 보험회사에다 맡겨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에 넣은 금액이 있잖아.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어디에다 이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속 얼마가 들어가 있죠. 지금 내가 여기 지금 15만 원이 지금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2000년도에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이쪽에다 계속 그 다음부터 쌓는 거야. 이제 추가로 쌓을 금액을. 그러다가 2015년도부터 또 뭘로 바뀌었어요? 퇴직연금으로 바뀌어가지고요. 퇴직연금은 이제 그런 거야. 이게 보험회사가 완전히 놀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막 가만히 있어도 보험회사 돈을 맡기니까 보험회사가 막 난리 났어. 춤추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는 얘기하기를 보험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이 야,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모든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의 퇴직금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제도 때문에 실제로 회사들의 실적보다 주가가 많이 높은 거예요. 그런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맡겼던 얘네들이 다 어디에 투자하니까. 그걸 주식 투자를 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얘네들이 뭐가 막 생긴 거죠. 지금 보니까 퇴직금 줘야 될 걸 보험회사에 전부 다 줘버리니까 얘네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주식 투자를 많이 하거든. 그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때 이후에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때 이후에 주식값이 왜냐면
많이 사니까 사니까 돈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계속 퇴직금 추계액은 어떻게 돼요? 1년만 더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계속 어떻게 되니까 계속 호봉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퇴직금 추계액은 더 커지게 돼 있으니까 계속 추가 납입이 있거든. 누가 그만두면 또 누가 새롭게 회사 들어올 거고 계속 쌓이는 거야. 이게 계속 쌓여. 그래서 여기 놓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들이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상품이 다 있는 거죠.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다 있어요. 신탁회사 다 모든 금융회사에다가 돈을 다 맡기는 거야. 퇴직연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내가 이때부터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회사라면 내가 받아야 될 퇴직금의 일부분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이때부터는 여기 이제 쌓아놨죠? 2015년도부터는 여기 쌓아놨으니까 쫙. 그리고 여기 쌓아놨던 금액이 이리로 바뀔 때는요.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는 같은 금융회사잖아. 그러니까 다 이체. 그래서 여기 쌓여졌다가 이쪽으로 바뀔 때는 전부 다 뭘로 다 이체가 됐어요? 퇴직연금 계좌. 나의 퇴직연금 계좌에 여기 쌓였던 금액을 다 이체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같은 뭐니까. 같은 금융회사니까 이체를 하게 해놨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으면 아직 퇴사하지 않고 지금 2020년도에도 다니고 있어요. 그럼 내가 받아야 될 퇴직금의 일부분은 어디하고 어디에 있는 거야? 구민관리공단에 무슨 이름으로? 퇴직금, 전환금의 이름으로 있고 내가 뭐 해야지만 나오는 거죠? 퇴직해야지만 인출이 되는 거야.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다 지금 이건 다 이체가 돼가지고 어디에 다 들어가 있고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고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 또 둘로 나눠지는 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기본적으로 공부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 있던 금액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에다 딱 두 가지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 회사는 최소한 99년도에 저게 없어졌으니까 99년도에 회사가 있었어야 되는 거네. 그럼 최소한 20몇 년은 20년 이상이 된 회사는 아직도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20년 이상인 회사이고 그 회사에 다니던 그때 99년도 이전에 다니던 직원이 아직도 퇴사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 두 가지가 모두 쭉 된다면 그 회사는 여전히 무슨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퇴직금 전환금 잔액이 남아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외부에 정립해 놨잖아요. 이거는 이걸로 이제 이쪽으로 다 이체가 됐으니까 얘하고 얘예요. 이제 남아있는 금액이. 그때 이 퇴직연금 이것까지 다 이체가 돼가지고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여기 쌓여져 있는 금액 있잖아요. 이거는 퇴직급여 충당금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퇴직연금 충당금 할 때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쌓여져 있는 거는. 자, 이거는 뭘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한다고요?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요거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 있을 수 있잖아, 아직 여기에. 자, 여기에 얘가 지금 있는 금액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세법에서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 회사 외부에 맡겨놓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보기로 했어요. 다시, 요 금액이 아직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세법상 회사 외부에 뭐한? 적립한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보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쭉 돌아와서 여기 얘를 다시 T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회적립제도 지금 이해되세요? 자, 기본 자료를 보면은 장부상에 퇴충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런 기본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제가 추가할게요. 5번에 얘가 지금 뭐가 있냐면 이 회사가 퇴직금 전환금에 기말 잔액이 있네요. 지금 기말에 아직 잔액이 남아있는 게 있는 거야. 이 기말에 퇴직금 전환금액 이 기말에 잔액이 남아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되게 오래된 회사고 그때 당시에 다니고 있던 직원이 아직 퇴직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모두 추록됐다면 이 회사도 지금 현재 국민관리공단에 맡겨져 있는 뭐가 있다? 그때 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회사 무조건 있는 거야. 그게 거기에. 뭘로 있어요? 퇴직금 전환금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퇴직금 전환금의 기말 잔액 요 금액이 예를 들면 4만 원이 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세법상 퇴충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T계정 만들 때. 자, 얘는 똑같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장부상에 기초금액에서 출발해가지고 기초을표상 퇴충에 유보잔액이 을표에서 보이잖아요? 걔를 빼면 세법상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 감소금액은 지금 아직은 차이가 없는 걸로 해서 15,000원만큼 지금 실제로 누가 퇴사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세법도 퇴충이 기초에 얼마나 있으니까
2만 원이나 있으니까 퇴충의 감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기말금액. 그럼 여기 기말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자, 퇴충은요, 2016년도부터 퇴직금 추계액에 2기말 퇴직금 추계액에 0%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의미가 없는데? 나중에 퇴연추랑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0%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퇴연충에 그게 연결이 돼요. 아무튼 지금 0%? 그러면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든지 간에 0%니까 빵. 그런데 뭐가 있어요, 지금 얘가? 퇴직금 전환금액 기말잔액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퇴직금 전환금액 기말잔액은 세법상 회사 외부에 적립해 놓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요. 그럼 퇴직금 전환금액 기말잔액은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액 기말잔액인 거예요. 기말잔액이 그만큼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추계액의 일정 퍼센테이지가 2016년도부터는 몇 퍼센트가 돼버렸다고요? 0%가 됐고요. 대신에 뭐가 있다면 퇴직금 전환금액 기말금액만큼 세법상 회사 외부에 적립한 퇴직급여 충당금이기 때문에 요 금액이 있으면 걔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상의 기말금액이 이렇게 해가지고 추계액의 0%에다가 뭐를 더한 거? 퇴직금 전환금액 기말잔액이 있으면 걔를 더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럼 이제 끼워넣기로 뭐가 들어가면 돼요? 이제 설정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둘 더해서 빼니까 설정금액이 얼마 되는 겁니까? 35,000원.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마지막에 뭐랑 비교하면 된다고요? 한도. 1900의 5%를 곱해보고 1900의 5%가 크면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고 1900의 5%가 더 작으면 그걸로 대체가 되면서 기말금액이 현재 4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얘를 바꾸시면 된다고요. 다 끝났어요, 이제. 요게 T 계정의 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1900이 지금 150만 원이었으니까 5% 하면 더 크죠? 지워버리면 된다는 거죠. 다 메꿔졌어요. 그렇게 메꿔진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는 감소끼리 비교. 여기는 지금 없죠, 차이가. 그 다음에 설정은 뭐끼리 비교? 설정끼리 비교. 설정에서 차이가 발생했네요. 자, 세무조정 하게 되면 오른쪽이니까 부채라고 생각하고 세법상 부채가 더 작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차이 얼마? 13만 원. 소득처분은 유보가 뜬 거고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검증을 해봐요. 자, 이렇게 되면 기말에 유보잔액이 얼마 있냐? 기초에 얼마 있었는데요? 단계 중에 세무조정은 이거 하나밖에 안 쪘죠? 그러면 기말에 8만 원에다가 13만 원 더하면 21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금액의 차이하고 일치하면? 그렇죠. 장부상 북상의 기말금액과 세부상 기말금액의 차이나는 금액과 일치하면 그럼 제대로 한 거예요. 그죠? 얼마? 21만 원. 그게 뭐랑 일치한다고요? 퇴충의 유보 잔액과 일치한 겁니다. 일치하는 거. 이렇게 해서 T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감소끼리 비교, 설정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논리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산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법상 산식을 보여드리면 세법상의 요 금액을 구하는 산식이 있어요. 교재는 보시면 206페이지에 206페이지에 산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T계정 분석법은 보론으로 해가지고 뒤에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211페이지부터 해서 이게 쭉 보면은 217페이지까지 T계정 분석법에 대해서 다른 사례까지 그 사례를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이제 거기 있는 사례들로 그래서 거기 사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사례들을 쭉 볼 거고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퇴직연금 충당금 있거든요. 이거 산식은 더 복잡해요. 근데 그것도 다 뭘로 했냐면 똑같이 다 T계정 분석법으로 해서 퇴직연금 충당까지도 다 똑같이 T계정 분석법으로 다 풀 거예요. 그것도 220페이지 위까지 해가지고 지금 T계정 분석법에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문제들을 이제 풀어볼 건데 풀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세법상으로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요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 산식이 나와 있어요. 세법 전에. 그게 어떻게 돼? 요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금액이 그게 바로 설정 한도액이라는 거예요. 세법상 요 금액을 뭐라고 표현하고 세법전에서는 이 금액을 여기 이 금액 껴넣는 금액 또는 껴넣는 금액보다 뭐가 더 작다면 총금액의 5%가 더 작다면 이걸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설정 한도액이라고 해서 어떻게 된 둘 중에 작은 금액 206페이지 퇴직급여 충당 설정 한도액은 밑에 표 보세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이죠. 1번과 2번 중에 미니멈 금액으로 한다. 1번이 뭐예요? 이게 이거네요. 총금액의 5% 이게 1번이고요. 그 2번 산식 있죠. 그 2번 산식을 지금 제가 여기다 우리는 여기 어떻게 했죠? 지금 이걸 산식을 암기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얘는 어떻게 구성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거 더해서 얘를 빼가지고 여기다 이걸 집어넣었잖아. 그렇죠? 여기다 이걸 집어넣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거기 산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산식을 한번 봐볼게요. 그 산식이 어떻게 됐는지. 요거에 대한 산식입니다.
산식 어떻게 돼요? 퇴직금 추계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빵 퍼센트,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플러스 퇴직금 전환금의 기말 잔액, 전환금의 잔액, 기말 잔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기말 잔액. 그걸 더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전 잔액인데 그 퇴직급여 충당 설정 잔액이 뭐냐? 그게 207페이지 위에 보시면 또 박스가 하나 있죠? 중간 위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전 잔액의 그 박스죠.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산식이. 그럼 빼기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전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정기말 BS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빼기 퇴직급여 충당금의 단기 감소액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전 유보잔액 요 산식인 거예요. 저기 들어가는 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렇게 누가 또 거기다 갑자기 와가지고 가로를 지웠어. 그리고 갑자기 이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막 또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산식을 암기하다 보면 이게 논리를 모르면 나중에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누가 와서 갑자기 가로를 싹 풀어버리면 다 외웠는데 쓱 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게 막 외우면은 논리 없이 외우면은 의미가 없어요. 못 외워요. 나중에 기억이 안 나 이거.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거를 이게 이거예요. 그냥 끼워 넣는 거. 잘 볼게요. 여기 끼워 넣는 걸로 할 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이거 구했잖아.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그렇죠. 북상의 기초금액 출발해가지고 기초울표상에 유보잔액을 뺀 거죠. 그게 얘였죠. 자, 요 금액은 이거는 BS상 규칙에서 무슨 잔액 뺀 거예요? 지금 우리 설정하기 전에 지금 하는 거니까 유보잔액을 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단기 뭐가 단기 감소액. 그리고 기말금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퇴금 추계액의 빵 퍼센트와 퇴금 전환금액 기말잔액만큼은 회사 외부에 맡겨놓은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세법상의 퇴충의 기말금액은 빵 퍼센트에다가 퇴금 전환금액 기말금액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 어떻게 한다, 이거 어떻게 한다 다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와 얘를 더해가지고 얘를 빼면 되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퇴금 추계액의 빵 퍼센트의 퇴금 전환금액 기말잔액. 그게 이거네, 이거 여기. 그죠? 여기에다가 얘를 더했잖아요. 퇴충의 단기 감소액을 더했잖아요. 더해서 얘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빼기니까 이거 더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 여기 이게 지금 얘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다 얘를 더했잖아. 단기 감소 금액은 빼기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 얘를 더한 거죠? 거기에다가 얘를 뺐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얘에서 이거 뺀 금액 아니에요, 지금? 정기말이 기초 아니에요. 그러니까 BS상 기초심의 퇴충의 잔액에서 유보잔액을 뺀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여기 2만 원 아닙니까? 얘에서 뺀 금액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산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산식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그냥 산식이에요, 이게. 이 T계정이 산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세법상 T계정이 산식입니다. 얘를 이렇게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곧 산식이에요. 그러니까 산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그려놓은 다음에 이거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이건 당연히 북상의 퇴충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퇴충의 기초시백 유보잔액만큼 빼야 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보잔액만큼 세법상 부채가 더 작은 거니까 빼야 된단 말이죠. 단기 감소금액은 이 범위 내에서 퇴금 지급됐으니까 감소금액이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그죠? 여기 금액은 추계액의 빵 퍼센트로 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오래된 회사인 경우에 퇴직금 전환금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퇴직금 전환금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사 외부에 맡겨놓은 세법상의 퇴충이라고요. 그걸 퇴충의 기말금액으로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완성됐죠? 더해서 얘를 빼게 되면 얘가 끼워넣기 금액으로 들어가고 그게 요 산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만약에 이 회사가 오래된 회사가 아닌 거야. 좋아요. 오래된 회사인데 퇴직금 전환금이 다 지급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퇴직금 전환금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딱 한 명 남았어. 딱 한 명. 그 한 명 때문에 퇴직금 전환금이 2,000원 남아있는 거예요. 기말에. 2,000원 남아있는 거 2,000원.
그러면은 이제 여기 기말 금액, 여긴 똑같죠? 여기는 똑같죠? 2만 원에. 단기 퇴직금 지급한 금액이 15,000원에. 여기가 똑같은데, 기말 금액이 퇴직금 추계액의 빵 퍼센트에다가 퇴직금 전환 금액 기말 잔액이 얼마밖에 없어요? 남아있 딱 한 명 2,000원 남은 거야. 그랬더니 설정 금액이 뭐가 돼버렸지? 설정 금액이 뭐예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둘 더해서 이걸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 얼마가 돼? 자, 이게 적거나 없으면 이게 뭐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까? 왜냐하면 요 금액 범위 내에서 퇴직금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추계액의 빵 퍼센트에다가 전환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작으면 둘 더해가지고 얘를 빼면 그게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제 그게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얼마의 마이너스? 자, 이렇게 넣었어요. 이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제 법전에서는 그거를 거기 교재 보시면 중간 밑에 참고해가지고 207페이지 뭐라고 나오죠?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 제외 금액이라고 나와요. 뭔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도 내에서 송금에 산입한 퇴직금 충당금의 누적액에 의해서 퇴직금 충당금의 송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 3년 중 임원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추계액의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에 환입하전. 이게 세법에 있는 문구예요.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읽어오면 우리나라 말이지만 이거는 그죠? 러시아 말보다 더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읽히긴 하는데 더 깝깝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 환입 제외 금액은 그럼 뭐가 되는 거냐? 그 환입 제외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또 둘 중에 큰 금액 산식이 또 하나 있네. 또 산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막 또 복잡한 산식이 뭐가 또 있어. 자, 그게 그 산식을 세법전에는 그 말로 엄청 복잡하게 써놓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말로 세 줄 써온 다음에 산식 하나가 딱 있는 거야.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산식을 말로 풀어 써놨어. 그리고 말로 풀어 써놓은 산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말로 풀어져 있는 거를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 법전에는 더 어려운 말로 써 있는 거야. 그 산식마저도 말로 다 풀어가지고 써놨거든. 그거를 잘 모아가지고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자, 근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걸 볼 필요가 전혀 없어. 자, 우리 뭘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설정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가 부채를 설정하면, 이게 퇴축은 부채 아니에요? 부채를 설정한다는 거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회계 처리가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차변에?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게 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의 특이한 경우고, 아까처럼 여기가 뭐 예를 들면, 아까 얼마였어? 해가지고 둘 다해서 빼니까 여기가 얼마 나왔었잖아, 아까? 얼마였지? 아까 3만 원이었던가? 3만 5천 원? 그러면 3만 5천 원만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이라고 하는 거, 설정. 그런데 이게 지금 특이하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를 그대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퇴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설정하면 퇴충이 여기 떠야 되는데 저게 마이너스를 회계처리한다는 건 퇴충이 어디 뜬다는 거야? 여기 뜬다는 거잖아.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죠? 그러면 설정할 때 비용이니까 퇴충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뜨는 게 뭐가 되겠어요?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수익이 되는 거야. 퇴충을 더 잡을 때는 비용이 되는 거니까 퇴충을 없앨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수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설정이죠. 마이너스 설정? 마이너스 설정이 되면 이쪽에 뭐가 뜨는 거예요?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익이 뜨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환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설정의 반대는 뭐예요? 환입이에요. 환입. 이게 이렇게 환입이 생기는 이유, 설정이 마이너스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게 예전에는 퇴직금 추계액의 40%만큼을 퇴충의 기말자료로 잡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퇴충을 점점 없애고 퇴원충의 비중을 높이기로 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퇴원충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충을 없애기 위해서 매년 5%씩 여기 들어와야 되는 설정률이 추계액의 일정 퍼센트 들어가는 그 설정률 있잖아요. 그 설정률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 40%에서 35, 30, 25, 20 계속 줄어들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몇 퍼센트가 돼버린 거예요? 빵 퍼센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보다 감소 금액이 클 수 없잖아. 근데 이 금액이 세법상 추계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구성하게 되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그렇죠. 얘하고 얘를 더해서 얘를 빼면 플러스 금액이 나오겠지.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게 빵이 되거나 이게 이제 빵이 되고 이게 얼마 없거나 전환금이 없거나 얼마 없으면 설정률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표현 자체를 잘 보세요.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정률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법상 T 계정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환입금액이라고 하는 건데 걔를 그 뒤에 뭐라고요? 제외한대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표현은 뭐냐? 이거를 환입한다면 이렇게 회계처리한다면 이렇게 떠야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얘 얼마 알았죠 지금? 그랬더니 얘가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1905%를 따질 필요가 없어. 무조건 얘가 작을 거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설정률 감소했다는 환입금액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세법에서는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산식, 말법 복잡하게 다 읽어보고 산식 그러면 얼마만큼 제외되는 금액이 얼마냐? 산식을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산식이 3,000원이거든요. 그 3,000원, 그 산식대로 하면 이게 3,000원인데 그 산식대로 하면 걔를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러면? 산식 암기할 필요 없이 T기정 만들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금액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산식 다 암기할 필요 없는 거고 이거 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는 거예요. T기정 만들었을 때 설정 금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얘가 빵 %이기 때문에 전환금액 기말자리가 없거나 금액이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 그걸 뭘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없애서 이걸 끝내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 지금 대차가 얘기했죠. 그러면 얘가 바뀌어버리면 원래 끼워넣는 금액이 아닌 총금액이 5%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게 끼워넣는 금액이 마이너스 3,000인데 다른 0으로 지금 이걸 제외시키라고 했으니까 0으로 해버리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말 금액이 바뀌는 거야 이제. 그러면 기말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기말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5,000원 되는 거지. 자, 그럼 세무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세무중 볼게요. 감소는 어쩔 차이가 없죠? 그럼 설정만 차이 세무중 하면 되는데 얘는 16만 5천 원인데 얘는 얼마예요? 빵원이니까.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차 얼마? 16만 5천 원 유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티기적으로 하면 이거 산식을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죠.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나오면 뭘로 해버리면 돼요? 빵. 더 쉬워. 마이너스가 나오면. 왜냐면 뭐랑 비교할 필요도 없으니까. 총금액의 5%랑 비교할 필요도 없거든. 그렇잖아. 얘는 마이너스를 빵으로 할 거니까. 무조건 얘가 제일 작을 거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맞는지 볼까요? 유보잔액을 보면 되잖아. 퇴충의 유보잔액이 얼마여야 되는 거야? 기초에 얼마? 기말에 얼마? 더 떴어요. 16만 5천 원. 그죠? 하니까 얼마? 23만 5천 원. 맞나요? 23만 5천 원이 장부상 기말 금액 얼마? 세부상 기말 금액이 바뀌었잖아. 얼마로 바뀌었어요? 5천 원으로 바뀌었잖아. 기말의 유보잔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24만 5천 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식이 엄청 복잡한 산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런 산식들을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다 뭘로만 끝내자고요, 그냥? T계적으로만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 어려운 말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알아내서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끼워넣으면 되고, 대신 이게 뭐가 있다? 1905%의 한도가 있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1905%가 더 크면, 그러면 여기 끼워넣는 금액으로 그냥 그대로 놓고서 감속끼리 비교, 설정끼리 비교하면 되고. 그죠? 이게 너무나 금액이 작거나 얘가 정이 없어서 얘가 뭐가 될 수가 있다고요?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말은 어렵게 적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0으로 해버리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뭐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총금액의 5%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마이너스 됐다면 0으로 해버리면 이게 뭔가 바뀌잖아요. 끼워넣는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바뀌면 뭐를 바꾸면 된다고요? 이쪽에서 기말 금액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양쪽이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꼭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 놓고서 감속끼리 비교, 서적끼리 비교해가지고 세무정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T계정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산식이 계속 나오거든. 퇴원충, 산식이 더 복잡해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T계정 만든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고 여기 뭐가 들어가고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논리적으로 얘기할 거야. 그럼 얘는 뭐 하면 되니까 그냥. 똑같이 한 다음에 이쪽에 뭐 하면 되니까. 끼워넣기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퇴원충도 똑같이 먹기를 비교할 거예요. 또 퇴원충이라는 것도 부채니까. 퇴원충이라는 건 세법상의 부채거든요. 부채. 똑같이 먹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감속끼리 비교, 서적끼리 비교. 해가지고 똑같이 세무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T계정 분석법으로 문제를 풀면 논리가 명확해져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논리로 접근해가지고 얘를 그냥 끼워넣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산식 필요 없고요. 아까 마이너스 했을 때 설정률 감소했다는 환입 제외금액 또 다른 무슨 이상한 말과 함께 산식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결론 내는 거지. 와 진짜 법전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외계인일까? 이러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읽어보는 거야.
진짜 말 엄청 어렵게 적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얘기하면 엄청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그렇죠. 그걸 법에서 말로 푸는, 이게 탁 티계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말로만 쫙 풀었다 보니까 말이 엄청 어렵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티계정 분석법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티계정으로 문제를 풀 거고요. 이제 뒤에 아까 211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뭐를 볼 거냐면, 제가 여기서는 지금 이 논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장부상의 퇴충의 감소가 퇴직금 지급이라고 그랬잖아요. 퇴직 감소와 세포산 퇴충의 감소의 지금 차이가 없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 산식의 의미와 요거를 맞춰 들어가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했던 거고요. 그럼 얘하고 얘도 뭐가 발생할 수, 회계 처리가 발생하니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장부상의 퇴충 감소와 택상의 퇴충 감소의 차이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차이 원인에 대해서 T계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1차 때는 세 가지 차이 원인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2차 들어가시면 두 가지 더 공부해요. 그래서 총 감소에서 차이 원인 몇 가지? 5가지 중에서 1차에서는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산식으로 암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뭘로 간다고 해서 계속 T계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세 가지가 거기에 퇴직금 지급, 가로 열고 퇴직금의 충당의 감소에 대한 세무조정 해가지고 214페이지 2번 제목이잖아요. 가로 1번에 뭐라고 돼 있죠? 비현식 퇴직. 오른쪽에 가로 2번에 뭐 있죠?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그렇죠? 넘겨보시면은 216페이지에 뭐가 있죠? 가로 3번에 초과상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1차에서 공부해야 될 여기 차이 세 가지 원인, 내기한 차이 발생 원인 세 가지에 따라서 어떻게 T계정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씩 거기 있는 사례를 가지고 바로 문제를 풀 겁니다. 즉 기본적인 틀은 이해되세요 지금? 자, 문제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요. 이게 T계정이 이게.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런 필요한 자료들이 다 추가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옆에다 뭐만 만들면 된다고요? 옆에다가 그렇죠. 텍스상에 T계정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초감소 기말 설정 금액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얘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감소끼리 비교, 설정 비교. 잠깐 쉬었다가 퇴충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세무조정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